자, 오늘 4월 29일, 4월도 어느새 마지막 거래일이 되었습니다. 4월 정말 이제 돌아보면은 돌이켜보면 쉬운 장이 아니었죠. 지수도 워낙에 좀 힘들었고, 변동성도 컸고, 좀 볼까요? 좀 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 여기 동그라미도 쳐놨는데, 여러분들 방송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급락할 때도 2600선 초에서 2500선 만약에 크게 좀 밀린다고 해도 2500선 후반에서는 지지가 나올 테니까, 현재 뭐 2600에서 2700 왔다 갔다 하는 이 구간에 주식 팔 때 아니다. 좋은 주식들 모아 가셔야 된다. 이 말을 진짜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매일매일 변동성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루에 뭐 1% 넘게 빠지기도 하고 장중에 2% 가까이 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또 올라가는 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심리도 많이 흔들리고 거기다 테마주들이 너무 횡행하니까 내 종목은 또 안 움직이고 움직이는 테마주에 또 눈이 가기도 하고 또 테마주 갔다가 또 물리기도 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4월 달 내내 좀 하락은 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4월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은 4월에도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 2.27% 하락을 했고 결국 4월도 이제 하락을 하긴 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월봉으로 4.2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월달 장이 좋은 장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려운 장이었다는 거, 장이었고 거기다가 이런 변동성들이 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매매를 하기가 힘든 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주식시장이 그래도 마지막 장이 좀 올라서 이제 그 정도 마이너스 쓴 겁니다. 오르는까지 포함해서 코스피가 1.03%, 코스닥이 1.4%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마감 시황의 제목을 거한 사위로 뽑았습니다. 이 뭔 얘기냐면은 뒤에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안정적일 때 위기를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나스닥이 하루에 4% 빠졌다가 또 전일에는 3%씩 올라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빠질 때 특히 메타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이 숨죽이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미리 좀 빠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게 시장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온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장 컨센서스에 조금 더 괜찮은 실적이 나온 정도. 사실은 이제 어제 메타가 17.59%가 올라갔지만 이 정도 시장 컨센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이 정도 상승은 이어지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투심이 안 좋았다가 이벤트 소멸이 있었던 거죠. 불안했던 이벤트가 하나 소멸하니까 그만큼 급등을 보였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장도 우리 시장도 강하게 올라와주는 흐름입니다. 장 초에는 사실 강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권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피가. 그러다가 이제 장 후반부터 장 중반부터 이제 올라와서 마감까지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그 상승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회원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 무료방에서도 반응들이 이제 있는데 하나는 미국 시장이 3%가 올라갔는데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라는 이제 반응도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부터 반등 시장이냐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계속 하단이 단단하다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부터 우리 1일 뭐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즉 우리 시장 왜 이렇게 힘이 없냐라고 하는 반응 우리가 또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 시장에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덜 오른 겁니다. 나스닥처럼 4% 빠지고 3% 오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덜 빠지고 덜 오르는 게 초보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괜찮습니다. 물론 선수들은 변동성이 있는 걸 더 좋아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4% 빠졌다가 3% 올라가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선수들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이런 장은 4% 빠지고 3% 올라가는 변동성이 큰 장은 버티기가 힘듭니다. 특히 대부분 여러분 투자자들이 지금 뭐 살까요? 이런 생각보다는 갖고 있는 거 지금 물려가서 좀 정리하기 바쁘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변동성이 커질 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감당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렇고 두 번째 반응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삼성전자가 4% 정도 상승을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음,
추세적인 하락을 해도 삼성전자가 4%대 상승을 해줬던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이 약간 안 좋아졌네요. 그래서 의미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추세적 상승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시장을 방어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방은 제가 계속 막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세 상승을 해야 될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도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뭐 긴축하고 이제 5월 FOMC 회의가 이제 2월 2일 3일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결과를 반응하게 될 텐데 리스크도 어느 정도 선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에 끝나는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끝난 이후에 복구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4월에 파종을 해야 했던 밀들이 파종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날 거냐에 대한 아직 확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아직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들, 긴축도 5월 FOMC만 있는 게 아닙니다. 12월까지 쭉 일정이 있고, 올해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 6번인가 5번 정도 남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금리 인상할 시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은 대세 상승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하루 4% 올라갔다고 이제부터 원데이 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려올 때 겁나가지고 또 정리하고 혹은 내려올 때 손절을 못하고 계속 물을 태우고 올라온다고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매도를 하거나 혹은 올라올 때 지금부터 1일 시작 이러면서 매수를 하거나 자꾸 포지션이 변경이 되면은 수수료하고 세금만 많이 내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그래도 희망을 찾고 또 안정적일 때는 위기를 생각하면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